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닮음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도형의 합동과 비교를 잘 해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담아두시면은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닮은 도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봅시다. 닮은 도형은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거나 두 도형이 합동일 때도 우리가 닮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합동이거나 한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또는 축소해서 얻은 도형이 다른 도형과 합동일 때 이때를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어떤 도형을 일정한 비율로 확대, 키우든지 축소 또는 줄이든지 이렇게 해서 얻은 도형이 다른 도형과 정확하게 포개질 때, 즉 합동일 때 두 도형을 서로 닮음인 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우리 비교 한번 해봅시다. 자,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합동이라는 것과 닮음이라는 것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합동은요, 반드시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을 때 우리가 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을 때. 자, 그런데 닮음이라는 것은요, 닮음이라는 것은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을 때 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동은 모양과 크기가 모두 같을 때 합동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닮음은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크든 작든 상관없이 모양이 같을 때 두 도형을 닮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닮음의 기호는요, 닮음의 기호는 우리가 어떻게? 요렇게 S자를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합동의 기호는 뭐였었죠? 합동의 기호는 줄 3개 긋는 거. 자, 닮음의 기호는요, S자를 살짝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닮음 기호를 쓸 때는 반드시 대응하는 꼭지점의 순서가 같도록 나타낸다. 우리 요 앞에 시간에 배웠던 합동을 쓸 때도 반드시 대응하는 꼭지점의 순서가 같도록 나타냈었습니다. 닮음도 마찬가지. 닮음 기호를 쓸 때는 대응하는 꼭지점의 순서가 반드시 같도록 나타낸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이 A라는 점과 A-라는 점을 대응점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리고 각 A와 각 A-를 대응각이라고 나타내고요. 이 BC와 B-C- 이것을 대응변이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기호로는 반드시 S자 눕혀있는 닮음 기호를 쓰도록 합니다. 자, 밑에 삼각형 ABC와 DF에서 자, 이것은 선생님이 기호가 여러 개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보고자 그냥 한번 썼습니다. 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는 그냥 우리 같다 기호를 써주시면 되고 등호를 써주시면 됩니다. 합동일 때는 줄 3개짜리, 닮음일 때는 S자 눕혀놓은 것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닮음입니다. 보세요. 이 두 삼각형이 있을 때 모양은 같은데 크기만 딱 다르죠. 즉 삼각형 ABC를 축소 좀 작게 해주면은 딱 삼각형 DF와 합동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가 닮음이다. 이렇게 기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1번 점 A의 대응점입니다. 점 A입니다. 점 A. 점 A의 대응점. 제일 왼쪽에 있는 그 A니까 여기서도 제일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점 D가 되겠습니다. 자, BC의 대응변입니다. BC 요거 자, 위치 그대로 똑같이 EF. 그래서 EF변, EF 또는 선분 E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C의 대응각입니다. 각 C는 제일 오른쪽에 있으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F. 그래서 각 F가 되겠어요. 여러분 너무 쉽죠? 그렇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닮음입니다. 자,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을 봤을 때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사각형 ABCD를 확대를 좀 시켜주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각형 EFGH와 딱 합동이 될 것 같으니까 이 두 사각형이 닮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시작해 봅시다. 점 G입니다. G의 대응점. G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자, 하나, 둘, 세 번째 거. 그럼 하나, 둘, 세 번째 거.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점 C가 점 G의 대응점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선분 DC의 대응변입니다. 선분 DC, CD. 뭐 CD나 DC는 똑같은 거니까. 자, 제일 오른쪽에 두 개니까 제일 오른쪽에 두 개. 누굽니까? GH, 선분 GH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각 H의 대응각, 각 H 어디 있습니까? 제일 오른쪽에 있나요? 자, 그럼 왼쪽의 사각형에서도 제일 오른쪽 각 D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서 두 삼각뿔이 닮은 도형입니다. 자, 이때 AB에 대응하는 변이 EF,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변이 대응하는 모서리가 AB에 대응하는 모서리가 EF라는 것은 그냥 이 그림 이대로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A의 대응점 E가 되겠고요. B의 대응점 F가 되겠고, 그림 그대로 C의 대응점 G가 되겠고요. 이거는 뭘 하지? 마름모처럼 그릴까요? 이렇게 점 D에 대응하는 점이 H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 B의 대응점은 점 F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 BD입니다. 모서리 BD에 대응하는 그 변은 모서리 FH. 그래서 FH, 선분 FH가 되겠습니다. 3번, 면 ACD입니다. 면 ACD. 자, 면 ACD가 어디 있죠? 면 ACD는 이 면이군요. 이 면, 면 ACD 이거. 자, 이 면에 대응하는 면은 당연히 그러면 요 면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면 EGH 이렇게 딱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평면 도형 중에서 항상 닮은 도형이 아닌 겁니다. 항상 닮은 도형, 항상 닮은 도형이라는 것은 항상 닮음이니까 항상 모양이 같은 도형을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크기 상관없이 모양만 같으면 되거든요. 그것이 아닌 거.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두 정사각형. 어때요, 여러분? 정사각형은 크기는 좀 다를지언정 모양은 똑같죠. 왜? 정사각형이라는 것은 네 변의 길이가 같고 네 개의 내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두 정사각형은 항상 모양이 같은 도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정사각형은 항상 닮은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두 마름모. 여러분, 2번 선생님이 좀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마름모가 이렇게 길쭉한 요런 마름모 네 변의 길이 같은 이것일 수도 있고요. 자, 뭔가 정사각형에 가까운 요런 마름모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마름모가 반드시 모양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3번 원 두 개입니다. 원은 마찬가지 두 정사각형일 때처럼 크기는 다를지언정 원이라는 모양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두 원은 항상 닮은 관계에 있습니다. 4번입니다. 두 부채꼴. 부채꼴은 중심각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좀 좁은 부채꼴이 있을 수 있고요. 넓적한 이런 부채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부채꼴 두 개는 항상 모양이 같은 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5번은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자, 직각 이등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크든 작든 모양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이번에 이제 이체 도형 중에서 항상 닮음 3번 문제와 똑같습니다. 항상 닮음이라는 것은 항상 같은 모양이 같은 거. 자, 기억입니다. 두 원뿔입니다. 두 원뿔. 원뿔도 여러분 보세요. 자, 길쭉한 이런 원뿔이 있을 수가 있고요. 좀 낮은 넓적한, 자, 선생님 그림 다시 그릴게요. 자, 좀 넓적한 원뿔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이 두 원뿔은 항상 닮음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니은입니다. 두 원기둥. 원기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원기둥도 이렇게 길쭉한 원기둥이 있을 수 있고요.
좀 넓적한 원기둥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항상 닮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디귿. 두 정십이면체. 여러분 정십이면체 어떻게 생긴지 모르죠?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자, 항상 닮음인 입체 도형은 정n면체. 정n면체는 항상 두 개가 닮음입니다. 그래서 정12면체니까 정12면체, 즉 정n면체니까 이것은 항상 닮은 도형입니다. 자, 리을도 정n면체, 정4면체니까 이것도 반드시 닮은 도형입니다. 구 두 개입니다. 구 두 개. 구, 동그란 구, 공, 그죠? 공 모양은 또 크기가 다를지언정 모양은 항상 일정하니까 요거 두 개도 항상 닮은 도형입니다. 비읍, 정오각뿔입니다. 자, 비읍도 이거 잘 그릴 수 있을까, 선생님이? 자, 정오각뿔입니다. 자, 오각형, 정오각뿔이는 오각형이 있고, 이렇게 길쭉한 오각뿔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림 너무 어려운데? 자, 좀 낮은 정오각뿔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닮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체 도형 중에서 항상 닮음은 정n면체와 그리고 후, 이렇게 두 개가 항상 닮은 입체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오늘 수업 내용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요, 닮음과 합동을 잘 구별하자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도형이 합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크기와 모양 두 개 다 같을 때 두 도형이 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닮음이라는 것은 크기와 상관없이 모양이 같을 때 두 도형이 닮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합동의 기호와 닮음의 기호를 구별 잘해서 쓰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